자, 그럼 먼저 위험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란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것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 필기에서도 이것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의 한이 이렇게 외웠었죠. 첫 번째, 폭발한 유가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유가가 무엇이다? 바로 좌측에 있는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찔의 한이가 뭐다? 아찔이 무엇이냐면 아조. 그래서 아조 화합물과 디아조 화합물이 된다. 자, 그래서 아찔의 찔해는 무엇이다? 질산 에스트로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 다음에 니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된다 라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하면 뭐였죠?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이 콸콸 흐르게 되면 땅이 부유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황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황제의 이름은 바로 알리였고, 그 알리가 정말 아끼는 적토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물 반응성이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였냐면 물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칼륨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흐르는 나라의 나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제의 황은 무엇이다? 황린, 황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알로 시작되는 걸 다 떠올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튬에 해당이 됩니다. 리튬.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토마의 적은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금속 분말 등이 있다 정도는 눈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자, 산고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산고가 심했던 염소는 어딜 갔냐면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뭘 많이 먹었다? 과즙이 듬뿍 있는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염소는 무엇이 되겠죠? 염소? 자, 그래서 염소산 및 그 염류가 바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염소가 포함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lum산 및 그 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수가 무엇이다?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즙 듬뿍인 망고는 무엇이다? 과망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도력의 질은 질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브롬산과 요오드산도 있다.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기에 대해서 외울 때는 이렇게 암기법에 대한 걸 활용해서 외웠다면 우리가 보통 이 중에서 한 4가지에서 6가지의 종류를 적어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브롬산, 요오드산까지 챙겨가는 것보다는 암기법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면, 먼저 인화성 액체란 무엇이냐면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로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 있는 상태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과 인화점이 섭씨 23도에서 60도가 되는 물질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익힐 때는 23도 미만인 물질과 23도와 60도인 물질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화성 가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인화성 가스란 무엇이냐면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을 표준 압력과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의 물질,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폭발 상등급일 때는 수소와 아세틸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에틸렌은 2등급이며
1등급일 때는 메탄, 에탄, 프로판, 뷰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명법이 좀 바꿔서 메테인 이렇게도 부르긴 하지만 아직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식성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부식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부식성을 크게 보았을 때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식성 산류는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와 60%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게 물질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LD50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량. 자, 이때는 쥐에 대한 것이 되겠고 LD50이라고 하며 300mg/kg 이하인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쥐와 토끼에 대한 것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이 LD50인데 이때 쥐와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의 경우에는 300이 아니라 1000mg/kg 이하인 화학 물질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무엇이냐면 바로 가스 LC50 2500ppm 이하 혹은 증기 LC50 10mg/L 이하 분진 또는 미스트는 1mg/L 이하가 된다라는 걸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측정 단위 아래쪽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면 LD는 경구와 경피라고 볼 수 있겠고 LC는 흡입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암기해줘야 되냐면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자, 이러한 부분들은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을 위주로 조금 더 외워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수평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50m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수평과 수직을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인데 자, 이때 이것을 바꿔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볼 수 있는데 높이가 0.75일 경우 너무 낮기 때문에 비상구로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0.75와 1.5를 외우는 대신에 당연히 높이가 더 높은 쪽으로 큰 쪽으로 정해준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최종 부분 보게 되면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 넣기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안전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거리하고 떠올리면 뭘 떠올린다? 10m와 20m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다른 거 세 가지는 20m인데 한 가지만 10m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일 경우에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10m 이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기준으로 암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20m가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소 배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공기순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고 안쪽에서 유해물질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경우 혹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 후드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국소 배기 시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후드 설치 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덕트 설치 시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있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폐 공간이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산소가 결핍되고 유해가스로 인해서 질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산소 결핍이란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8% 미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구출에 필요한 기구로서는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그 다음에 사다리, 섬유루프가 된다.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공기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자, 적정 공기는 산소 농도가 당연히 18%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1.5% 미만이 되어야 되겠고, 일산화탄소도 정말 위험한 녀석이기 때문에 30ppm 미만, 그 다음에 황화수소도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10ppm 미만의 수준으로 낮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 시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또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는데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도 작업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 정독을 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